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미국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고 나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이 CIIS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하고 중국 국제문제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 토론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201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8년여 동안의 주미대사로 재임하면서 미국의 세계 정권, 그러니까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을 경험했던 추이텐카이 전 주미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비 안 된 싸움, 자신 없는 싸움, 오기로 하는 싸움, 그리고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당장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추이텐카이의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신도광양회, 이 도광양이라는 것은 빛을 감춘 채 때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죠. 신도광양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라고 그러죠. 이 전랑 외교로 통칭되는 중국의 현 대외 정책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사실상 중국 외교부가 매년 12월에 다음 해의 중국 외교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모임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발제하고 토론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 모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중 간의 관계를 상당히 온화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추이텐카이 전 주미대사가 이 중미 관계가 현재 처한 역사적 단계는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문화적 전통에 더해서 인종까지 다른 대국의 부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인종주의 요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지노선도 없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탄압하고 억제하고 분열시키고 포위하려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석한 두뇌와 충분한 준비로 중미 관계 앞으로 있을 굴곡과 롤러코스터 같은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TV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추이텐카이 전 대사는 이어서 기왕의 투쟁의 목적이 인민의 이익과 전략적인 전체 국면을 수호하는 것이라면 투쟁 과정에서 이익과 전체 국면에 결부된 대가와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준비가 안 된 싸움, 자신이 없는 싸움, 오기라는 싸움과 소모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추이텐카이 전 대사는 또한 우리의 상대 중에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상과 신념, 과학적 이론, 넓은 마음, 고상한 정서를 가진 공산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투쟁에서 그들을 이길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건 이제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띄워주기 위해서 한 말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추이텐카이 전 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홍콩의 유명한 신문 있죠. 명보는 25일자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이텐카이 전 대사 발언뿐만 아니라 왕이 외교부장이 발언으로 밀어볼 때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바이든 임기와 그 후 중미 관계의 발전에 대해 환상을 버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보 사설은 추이 전 대사는 준비 안 된 싸움, 자신 없는 싸움, 오기로 하는 싸움과 소모전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이건 신형 도광양회의 전략적 밑그림이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명보는 이어서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왕이 부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추이텐카이 전 대사의 발언까지 전문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쥐탱카의 발언에 상당한 의미를 둔 겁니다. 이건 결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미국과 최대한 충돌을 자제하면서 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중국의 외교 청략이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면 두렵지 않으며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다음 중요한 말이 이건데요. 2022년에 미중 양국은 지난 50년 전의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미 관계의 온건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런 중국 외교의 변화는 신장 자치구 우이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모든 신장 관련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우이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한 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 태도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 외교 정책이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신장산 제품 보이콧을 선언했었죠. 그런데 중국 여론이 크게 반발하니까 급기야 인텔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 라고 홍콩 명보는 전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처신하겠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변화입니다. 여기에 전랑 외교의 대명사인 친강 주미대사를 보필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사관 직원을 미 대사관으로 파견을 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전 보좌관인 징치환입니다. 징치환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연구원을 지냈고요. 이런 경력의 대부분을 미국 문제에 몰두할 정도로 미국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징치환의 미국 대사관 파견은 비록 대사관의 3인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긴 합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리기를 희망한다는 신호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지난 16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주미대사로 부임했던 친강 대사가 지나치게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징치환은 기존 라인업의 변화를 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황징 베이징 언어문화대학교의 국제지역문제연구소장은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해서 미국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친 대사에게는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설명을 했습니다. 황 소장은 이어서 징 전 보좌관은 미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스타일의 전랑 동료들하고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실용주의자라는 평판 속에 징 전 보좌관의 임명은 미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조짐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도부 인사의 연설이라든지 관영 매체 논평 등을 통해서 부쩍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3일자부터 개방의 대문은 열면 열수록 커진다라는 제목의 연작 논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인민일보는 이 논평을 통해서 제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 아래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단행해서 세계 각국과 호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개척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일보는 2013년 이래 21곳의 자유무역 시험지구 설치, 그리고 작년 세계은행 발표 비즈니스 환경 순위 31위, 1대1로, 그러니까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한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1대1로라 그러죠. 1대1로 추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하고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신청 등을 이 개방의 실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어서 이 개방은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 그러면서 더욱더 개방하는 중국과 세계 각국이 협력해서 개방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협력 속에서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인민일보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도 21일 샤먼 경제특구 건설 40주년 축전에서
전면적으로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동하라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 또한 지난 6일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들의 수장하고 영상으로 진행한 제6차 1+6 라운드 테이블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 기조를 정하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게 이제 8일에서 10일까지 열렸는데요. 이 보도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인 개혁을 촉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부쩍 개혁 개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강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의 강력한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 속에서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 부문이 확대되고 민영 부분이 축소되는 그런 조짐이 지금 나타나니까 미국 등의 서방 세계가 부쩍 경계를 강화하면서 디커플링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개혁 개방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의 외자 기업들, 그리고 대중국 잠재 투자자인 해외 자본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이렇게 최근 연설이라든지 인민일보 논평 등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시진핑의 3년 여부가 결정될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내년 경제 운영의 기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한 해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중국식 사회주의 강화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 가속화가 일어나니까 중국이 서둘러서 이 안정 속 개혁이라는 방향으로 키를 잡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최고 지도부 내부에서 그동안 강경했던 시진핑 주석 중심의 노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상당한 부정적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외 강경 투쟁 방식의 외교 노선에 상당한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라서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의 내년에 아마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만 외교 노선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도광양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중국의 외교 노선 변화가 다른 정책에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아마도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교훈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외교 정책이 부드러워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주목거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3년임을 넘어서 독재,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서구 사회하고의 충돌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 본질은 그대로 두고 뭐 연지곤지 찍고 진하게 화장한다 그래가지고 향기롭지 못한 냄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